꽃이 피는 봄을 알리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지방 소멸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육성하는 방안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다 하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방분권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게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이게 출범한다고 네네. 들었는데 이건 어떤 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 지방시대라는 말은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이제 공식 제시를 한 것인데요. 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에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국정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10개 국정 과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지방시대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든 것이고요. 지금 이 구성은 한 20명으로 하는데 기재부나 행안부 같은 그 장관을 6명, 10개 부처의 장관,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 대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와 나머지 12명은 민간 전문가로 이제 구성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이제 방침입니다. 네네. 네. 지방시대위원회가 올 3월에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을 때 강력한 집행 기능을 갖춘 부총리급의 독립부처로 격상하는 방안이 나왔다 하는데 이거 그대로 실행될까요? 물론 그 인수위 시즌에도 이 부총리급 그 독립부처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네네네네. 그런 논의가 있고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만 흘러나왔고요. 이 방안은 그동안 이 시민사회라든지 분권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입니다. 예. 기존의 그 자문기구 위원회 체계가 자문기구의 한계가 이제 검증이 되었거든요. 예. 노무현 그 참여정부 때부터 첫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쭉 이어져 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우리가 분권이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역시 이제 상당히 아쉬운 측면을 노정했는데 강력한 추진 조직이 부재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 보고를 하고 정부 방침을 제시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은 자민국 수준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강력한 집행 체계를 가지는 부분이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자문기구는 있었는데 네네. 지금 본다면은 뭐 업무 보고 했지만 지방시대위원회 말은 좀 바꿨지만 그 네. 역할에서 그렇게 썩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네네.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위가 있었고 자치분권위가 네. 있었는데 이게 좀 통합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던데 좀 그렇죠.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예, 이 정부에서는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를 통합하겠다는 것을 이제 밝혔는데요. 예. 이번 지방시대위원회도 그 기능을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두 위원회가 이제 별도로 이제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네네. 별도의 법률 근거를 가지고요. 근데 지방분과 균형발전 과제를 이제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뭐 이 부분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네네. 그동안 쭉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예.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같은 경우도 여기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 균형발전의 과제이면서도 지역이 주도하는 그런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형도 균형발전이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재정분권 같은 경우도 지방 소비세 배분을 시도라든지 광역시도를 이제 나름대로 가중치를 두거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분권도 균형발전형 분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총리급의 그런 강력한 행정조직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도 네네. 현재 그 입법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균발이와 자치분권을 통합해서 가는 방향은 일단 가닥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위하고 자치분권이 통합하기 위해서는 아까 입법 과정 필요하다 하셨는데 네. 어떤 과정들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는 각각의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예. 법률에 의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통합을 하려면 법을 새롭게 입법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네. 그래서 정부가 빨리 그 여당하고 흔히 말하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네네. 의원 입법으로 해야 빨리 이 입법 처리가 빨라지거든요. 네. 그래 발의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인의 설치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자치분권법을 이제 통합하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근데 그런 로드맵
과정에 대한 제시가 지금 없다는 것이 예, 예. 이번 지방시대위원회 발표에서 이제 한계로 지적이 되고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사실 여야의 논란이 있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발의라도 빨리 해가지고 공론화시킬 필요는 있는데 네, 네. 그게 왜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업무 보고만 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 초기라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내부적 내용을 겪고 있잖아요. 아하. 네. 이 집권 여당이 사상 최초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당정 간에 뭔가 힘 있는 정책 추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부 초기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들이 그 반도체 학과 신설이라든지 네, 맞아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부 부처는 현실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정책을 그러니까 반균형 발전 정책이죠. 반분권 정책이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방분구가 균형 발전 정책은 사실은 범부처적인 정책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범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바로 그 조직이 지금 없는 것이죠. 네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빨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행정 조직으로서의 전환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필요한데 지금 정부 여당의 준비는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지방시대위원회 어떤 시작점이나 방향은 옳은데 지금 그 과정이 지금 조금 뭐 여의치 않다, 그치? 네. 이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과 관련된 이제 3대 분야 10대 국정 과제가 있던데 이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3대 분야라는 것이 이제 인수위원회 때 균형 발전 특위에서 당신이 제선됐던 건데요. 네네. 이제 비전 3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에는 뭐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또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네네.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뭐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그 자체로는 다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죠. 문제는 이제 실행인데요. 또 이제 그 10개 과제를 이번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 지방분구 강화라든지 지자체 재정력 강화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기업 지방 이전, 지방 투자 촉진, 네네. 또 항상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이번에 확실히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특화형 산업 일자리 창출, 뭐 지역 사회 자생력 창조 역량 강화라든지 지방 소멸 방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 구슬이 선말이라서 꿰어야 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실제 실행할 지금 빨리 이 범부처적인 컨트롤 타워 강력한 부총리급의 집행 조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작업을 정부 여당이 지금이라도 네네. 당장 나서야 하고 그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가 국민들한테 체감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정치권의 어수선함이 괜히 이상한 데로 불똥이 튀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균형 발전이나 자치분권이 요 네. 통합에 대해서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네. 혹시라도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좀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네.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지방분권이나 균형 발전 의제는 여야 간의 뭐 정파적인 쟁점이나 그렇겠죠. 대립의 의제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에 반대할 명분이라든지 이유가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두 위원회의 통합은 지난 문재인 정부도 출범을 했을 초기에 네네.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거든요. 예. 사실은 거의 그렇게 통합하는 걸 아직 가닥이 갔다가 막판에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분리가 다시 된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 반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지금 정부 여당이 신속하게 못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먼저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사실 반도체 학과 그 수도권에 특히나 대학의 네. 그 증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수도권 규제와나 연결돼서 얘기가 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반대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말은 지금 현재 보고서나 말로만 되고 있고 네네. 실제로는 그것과 반대의 정책은 그러네요. 현장에서 바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금 모순을 국민들이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가 상당히 들끓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현 정부에 대한 그 지지도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방분권연대 박지율 상임대표였습니다.